네, 뉴질스탁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오늘은 뉴질스탁의 문호준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는 건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지난 6년인가요? 매일 출연하다가 이렇게 또 주간 단위로 오니까 뭔가 되게 저도 아침마다 몇 번씩 이렇게 나갈 뻔했어요. 그냥 오시지. 네. 왔다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아서?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앞머리 이렇게 요즘 중학생들 하고 다니는 것처럼. 중학생들이 또 저를 따라하나 보네요. 그래요? 하고 오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 따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오신 거는 이제 주간 저희 전해드렸던 종목들 리뷰를 해드리려고 온 거라서 일단 그거부터 좀 볼까요? 네, 지난 한 주간 제가 출연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앵커님 통해서 추천주는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그 종목들 한번 리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KG 이니시스였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보겠지만 1등 종목에 이런 결제 관련주들이 이름을 많이 올렸는데 온라인 결제 시장이 확장되고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 어제까지는 5%가량 상승 중이고요. 두 번째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약간 연우처럼 그런 화장품 용기 전문 기업인데 내년에 생산 능력을 확장하면서 큰 성장 기대되고 또 신규 상장주들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28% 정도 주간 단위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대화제약이었습니다. 제약주들이 HLB 같은 종목들은 엎치락 뒤치락 상당히 변동성이 큰데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으로서 안정적인 성장 기대된다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8% 최고치, 어제 종가로는 5%가량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고영 같은 경우는 IT 기업들이 한참 좋다가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조금 덜 올랐던 고영을 말씀드렸는데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어젠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달성했다가 떨어져서 1차 목표가는 그래도 수익 실현은 가능했지 않을까 싶은데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되고요. 대신에 IT가 얼마나 쉬어갈지는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컴퍼니를 화요일에 말씀드렸는데요. 실적이 회복되고 있고 또 이 의료 로봇 쪽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 반등 기대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슈프리마, 지문이나 얼굴 인식 쪽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채택될 만한 그런 기술들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한양-ENG와 대하-TI 말씀드렸는데요. 한양-ENG는 사실 변동성이 큰 IT 기업은 아닙니다. 이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려면 먼저 들어서야 되는 클린룸 관련 전문 기업인데 관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실적 회복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은 좀 큰 변동은 없고요. 대하-TI 같은 경우는 철도 관련주이지만 사실 남북경협주로 더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그런 관점에서 남북경협주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갔고 반등에 대한 북한도 미국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은 또 잘해보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 본 사업인 철도 쪽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추천드렸던 종목들 쭉 흐름 살펴봤어요. 목표가 달성한 종목도 있었고요. 흐름이 꽤 괜찮았던 종목들도 몇 보입니다. 아직 그대로 위치 머물러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시간 조금 더 두고 월간 리뷰할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추천주 확인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유니버스 1위 종목들 먼저 쭉 한번 볼까요? 네, 1등 종목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중대형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이번 주 내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르기 전에 한번 추천드리기도 한 종목이지만 실적도 나쁘지 않고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또 삼성그룹이 사우디판 디즈니랜드인 키디아 엔터테인먼트 시티 사업에 참여하는 MOU를 체결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글쎄요, 2분기 실적이 좋았던 건 아닌데 주가 위치가 워낙에 바닥까지 떨어져서인지 최근 들어서 수급이 강해지고 있는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3분기 실적 발표하지 않았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오늘 실적 발표했죠.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KG 이니시스 지난주에 추천드린 것처럼 이런 NHN 한국사이버결제나 아니면 다날 이런 종목들이 성장하는 산업과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최근 쉬어갔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날은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삼성전자와 삼성페이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으로 휴대폰 결제 오프라인 서비스하는 것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들어오고 있고요. 아이스크림 에듀는 지난 7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네.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떨어졌는데 뭐 정부가 정시 확대라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고하면서 사교육 업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동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코딩 로봇인 뚜루뚜루가 왜 웃으세요? 네. 이름이 귀엽네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웃겼는데 뚜루뚜루가 이제 에듀테크 아시아 2019에서 로봇 솔루션 부문 최고 영예인 금상을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딩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GST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2분기 실적 좋았고 최근에 중국과 대규모 수주 계약도 따는 이력이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기대감 때문이겠죠. 경쟁사인 애경보다 5천억 이상 더 불렀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주가가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있고요. 오늘 많이 빠지는데.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HATC도 그렇고 아마 결제 쪽 종목들도 아까 빠지는 걸로 봤습니다. 네. 1등 종목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천주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추천주는 여기서 제가 골라드리고 있고요. 앱클론 같은 경우는 CART 신약 관련돼서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깊게 분석을 해보진 못했지만 제약주들이 최근에 크게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앱클론 수급이 좋다 정도 볼 수 있겠고요. 삼강 M&T 같은 경우는 풍력 전문 기업으로서 최근에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배럴은 이제 래쉬가드 전문 기업이죠. 최근에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이거 이미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관련돼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쪽 시장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심 가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럴까지 유니버스 1위 종목들 쭉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래전대님이 인사를 나눠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추천주 바로 또 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실 그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들이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높지 않은 종목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그냥 실적 잘 나온 기업들 리스트만 잠깐 볼 텐데요. 일단 제가 2개 기준이 뭐냐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거나 아니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기업이 총 53개가 있더라고요. 53개가 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현재 주가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 20개와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 20개를 뽑아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그 저점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KTCS부터 리드코프, HDC, 현대 EP 등등등등 해서 파트론까지 종목들이 나열되고 있고요. 또 3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수급까지 좋았던 종목들은 동원산업, 제노레이, 디오부터 SK네트워크스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따 화면이 나오면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저장된 방송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냐면 첫 번째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지금 나왔네요. 지금 빨리 보여드려야지. 네, 이겁니다. 그래서 안 나오네요. 좀 이따 네, 저 오랜만에 나왔다고 저 놀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한국항공우주인데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이런 실적 개선 폭이 조금은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3분기 실적이 대폭 증가했고 4분기까지 수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에 반해 주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현재 롱텀 차트 상으로는 저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에 대한 반등 기대할 수 있겠고요. 투자 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42,500원, 2차는 47,000원, 손절가는 36,8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인터로조입니다. 인터로조는 최근에 제가 8월 달에 한번 추천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추천드려서 그 이후로 좀 그래도 주가가 오른 상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주가가 고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난
3분기에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 영업이익은 81%나 증가했습니다. 이 수지 렌즈로 유명하죠. 컨택트 렌즈 관련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쪽에서도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충분히 반등 기대할 수 있겠고, 오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또 123%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로조를 투자하신다면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원, 2차 33,000원, 손절가 25,800원인데 네. 화면을 아예 이렇게 띄워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나오네요. 네. 일단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53개 종목 중에서 저점에 있는 순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네네네. 예, 아래는 수급이 좋은 순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인데 저 수급은 어제 기준이니까 네. 오늘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고요. 특히나 하단 오른쪽에 적어드렸지만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실적이 좋아서 이미 올라간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게 총 한 40개 정도 되네요. 종목들이. 네. 실적 좋았던 것들, 그리고 주가 위치.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네. 네, 요것들은 조금 캡처해 주셨다가 확인해 보셔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수급 상황 그때그때 확인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요 3분기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부분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개선됐다라는 부분이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인터로조 이렇게 두 종목 이 가운데서 골라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한국항공우주는 42,500원, 2차는 47,000원, 손절가는 36,800원 이야기 드리고요. 인터로조는 말씀하신 대로 8월 저점에서 추천주로 이야기 드린 이후에 주가 많이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3만원, 2차 33,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25,800원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은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뵈니까 네. 또 시간도 짧은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들 가지고 나와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